지금 제 옆에는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신 저희 4기 수강생 금아님을 옆에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, 금아님. 안녕하세요. 저는 닉네임 금아고요. 의정부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남자고요. 경장님 오프라인 수업 4기 수강생입니다. 지금 뭐 부동산이나 특히 경매 투자에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경린이 그런 수준입니다. 네, 저는 뭐 입찰을 많이 했었어요. 사실은 이 물건을 낙찰받은 거는 10번째 입찰 만에 낙찰을 받게 된 거고요. 그 전에 9번은 폐차를 했죠. 10번째 되니까 딱 됐는데 뭐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입찰가를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고 이렇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0번째 만에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. 네. 근데 제 주변에는 경매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. 부동산을 뭐 이제 아파트를 뭐 사고 팔고 이런 분들은 계신데 경매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. 혹시 이 본인만의 좀 좋은 물건을 찾는 팁? 어느 정도 평수 이상, 뭐 14평, 15평 이상 정도를 봤고요. 그 이하의 원룸 빌라라든지 평수가 너무 작은 거 이런 거는 아예 보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전용 평수 한 14평 이상 되고 방 2개, 화장실 하나, 뭐 최소 이 정도 되는 조건 컨디션에 물건을 검색을 했죠. 금액대로 필터를 하진 않으셨나요? 그게 또 서울이냐 뭐 어디냐에 따라 금액대가 또 다를 텐데. 금액대는 물론 아주 고가의 부동산은 제가 갖고 있는 시드가 적어서 좀 어려워서 저는 보통 이제 뭐 1억 이상 3, 4억 미만 정도를 이제 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첫 주택이다 보니까 저는 서울 수도권 쪽에 무조건 노려보자라고 해서 지방 쪽은 아직은 이제 아예 안 봤었고요. 서울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찰하게 된 겁니다. 시드머니는 얼마로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거죠? 끌어온데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어서 한 4천만 원, 5천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. 그거에 플러스 뭔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도 가용을 하셨나요? 아니면 그런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건 이용하지는 않았고요. 이제 있는 돈 가지고 대출이 이제 첫 주택이니까 당연히 대출이 많이 70% 뭐 80%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으로 하게 됐습니다. 또 재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지.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받은 대출에 바로 상환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풀빛 투자를 했으니까 그 돈에 원래 갖고 있던 시드 다시 합쳐서 비슷한 유형의 당분간은 투자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수도권 쪽 빌라라든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택이 두 번째가 되면은 대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 지방 쪽 비규제 지역을 좀 이제 저도 알아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나름대로 그 입찰가 산정하는 뭐 기준이 있으신지. 시세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매매 가격, 시세를 정해놓고 거기서 취등록세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빼나가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 매매가를 보고 입찰가를 쓰시는 거죠.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저는 기준으로 했어요. 전세가 또는 매매가 기준 하는데요. 또 빌라 같은 경우는 한 1,000만 원, 2,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느 정도 더 보수적으로 좀 하려고 좀 많이 뺀 거는 있죠. 이제 그렇게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어쨌든 낙찰이 되셨고 8명 들어왔는데 1등이 되셨어요. 그때 뭐 기분은 어떠시던가요? 이제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. 기쁜 마음도 들면서 또 반면에 약간 내가 뭐 잘못했나? 뭐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왔고 너무 긴장됐어요.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살고 있었습니다. 채무자를 명도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처음에는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. 메모지도 문 앞에 붙여놓고 문자도 보내고 해봤는데 연락을 안 받으셔가지고 걱정을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죠. 아 이거 강제 집행도 생각을 해봐야 되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하나 딱 왔는데 저 이사 나갔어요. 나머지 짐들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처분하세요 라는 문자가 갑자기 온 거예요. 그때 때마침 또 의정부 법원에서 입찰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, 이사비나 이런 것도 전혀 들지 않았던 거고요. 네, 그렇게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비밀번호도 그냥 알려주셨고. 네, 그 문자에 비밀번호를 적어주셨어요. 예,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문자를 그 채무자분께 보낼 때 뭐 소정의 이사비를 드리겠습니다. 제발 연락 좀 주세요. 라고 이제 여러 번 문자를 보냈었거든요. 그래도 답이 안 왔었어요. 대략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한 3주, 4주 동안은 아무튼 아무런 문자에 답이 없으시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사비를 제가 계획은 했는데요. 아까 입찰가 산정할 때 이사비도 거기에 좀 녹이긴 했는데. 팔이 아파서 들어주세요. 아프시겠구나.
이사비를 제가 그 입찰가에 좀 녹여서 산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사비가 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. 인테리어 하시고 이제 세입자 계약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죠? 이 입주 청소까지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거의 계약이 됐어요. 그렇게 빨리 계약이 되면 오히려 아쉽지 않았나요? 가격을 더 높일 걸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것 같은데. 네. 저도 이렇게 빨리 계약이 될 줄은 몰랐어요. 더 받을 걸이라는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.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한데 이제 아무래도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망설이실 것 같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지금 뭐 부동산이 이제 하락한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다 이런 거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 입찰하러 가면 뭐 경쟁률이 꽤 치열한데요. 하락장일수록 경쟁률이 아마 낮아질 것 같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입찰가도 낮게 산정을 해서 낙찰가도 낮아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하락장일 때 경매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다, 뭐 저렴하게 살 수 있다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지금 경장님과 수업 꼭 같이 들어보시고요. 유튜브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저도 그랬으니까요. 오프라인 수업 들으면서 같이 법원에 그리고 현장에 임장 가는 거 이런 것도 처음 해봤어요.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해주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.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꼭 성공하는 투자 하셔가지고요. 다 같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의 꼭 들으십시오.